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테슬라 마스터 플랜 1, 2, and 3 집중 탐구라는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이 영상 꼭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테슬라의 그 역사와 마스터 플랜이 어떻게 잘 조합이 되어 있는지 설명한 영상이기 때문에 꼭 이 영상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06년도에 테슬라 마스터 플랜 파트 1을 발표하게 됩니다. 보시면 스포츠카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로드스터를 만들었죠. 그리고 로드스터를 팔아서 번 돈으로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차를 만들겠다고 해서 모델 S와 모델 X를 만들었죠. 그래서 또 그것을 판 차로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차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모델 3와 모델 Y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에너지 산업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한 것이 바로 2006년도에 그 마스터 플랜 파트 1이었는데요. 이것이 모두 이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년 후인 2016년에 이제 파트 2를 발표하게 됩니다. 파트 2의 첫 번째 내용은요, 각 가정에 솔라루프와 그 파워볼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1번이 완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다양한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것도 완성이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10배 안전한 FSD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 레벨 4에 가까운 FSD 베타 버전이 나왔죠. 그리고 4번은 이제 3번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이 FSD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차를 쓰지 않는 시간에도 돈을 벌어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죠. 이 로보택시는 내년 정도에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의 파트 3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파트 3 핵심은요,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지속 가능한 지구로 가는 명확한 풍요로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고, 실제로 그것을 계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번에 알려주게 되었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테슬라는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주요 에너지의 80% 이상은요, 이 화석 에너지죠. 그런데 이 화석 에너지가 그 100%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제대로 사용되고 3분의 2는 버려진다고 하죠.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인베스터 데이에 모였다라고 하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슬라 마스터 플랜 전체를 보게 되면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계속 아주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돈을 벌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마스터 플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다 보시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이제 마스터 플랜의 각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를 어떤 몽상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몽상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게 되면 왜 그런지 자세히 아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물리학과 경제학을 공부한다고 했죠.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주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건 자기가 이제 관심사가 있는 거죠. 이제 화성으로 간다든지 다행성 인종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배우기 위해서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회사를 세우고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그래서 이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물리학과 경제학이다. 이것을 일찌감치 공부를 했다.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자기가 대학을 자퇴를 하고 인터넷, 당시 이제 1995년도에 인터넷이 처음 이제 만들어질 때죠. 그때 인터넷 사업을 이제 하게 되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또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몽상가이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실행가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팔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금융 서비스, 인터넷 금융 서비스 하는 기업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큰 부를 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이제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기업을 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또 계속해서 기업을 성장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와 같이 페이팔을 통해서 성장한 많은 기업가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통틀어서 이제 페이팔 마피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이제 투자를 하고 또
기업을 운영하는 데 서로서로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실리콘밸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뉴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핵심이 바로 일론 머스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세운 기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점점 더 확장해 가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큰 의제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돈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구체적인 이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로벌 주요 에너지의 80% 이상은 화석 에너지인데, 이 화석 에너지는 3분의 1만 제대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버려지고 있고, 지구를 오염시키고 또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것이 바로 투자자의 날의 주요 의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바로 이제 인벤tor, 자, 발명가죠. 어떻게 보면은 이 발명가의 입장에서 오늘의 그 마스터 플랜과 투자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일찍이 2012년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발명하는 것이 그 어릴 때부터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업과 또 새로운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을 발명해 오고 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것을 지금까지 어른이 되어서까지 계속해서 해오는 굉장히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려면 똑같은 에너지가 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석 에너지로 이런 우리 경제가 돌고 있는데, 이것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게 되면 지금 사용하는 에너지의 절반이면 된다. 왜냐하면 이 화석 에너지의 그 사용하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면 절반만 있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전기화하는데 가장 가능한 측면 중 하나는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경제로 전환하기 쉽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지금 화석 에너지, 석탄과 석유를 사용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게 되면은 지금 사용하는 에너지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막대한 양의 그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규모가 그 100조 달러다. 매년 이제 그 경제 규모가 이제 100조 달러라고 보게 되면, 이것을 이제 10조 원 정도가 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데, 그 10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1조 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경제 규모의 1%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20년이라고 보게 되면 이제 1%의 절반인 0.5%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은 크게 이제 5가지 종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력망을 전기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35%의 그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 21%, 그리고 이 난방을 하는데 히트 펌프를 사용하게 되면 22%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대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수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자연 친화적인 그런 방법을 하게 되면 17%, 그리고 여기 선박과 그 비행기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전기로 이제 바꾸게 되면 5%라고 해서 이런 5가지 큰 영역을 통해서 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2022년에 미국 전력망에 추가된 발전량 중에 이제 60개는 태양광이었다. 태양광으로 많이 발전이 대체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는 2022년이 전년 대비로 59% 이제 시장 규모가 성장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테슬라 모델 3는 토요타 코롤라보다도 4배 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쓴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 난방을 히트펌프를 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의 3분의 1만 쓰면은 똑같은 난방을 할 수 있게 된다. 3분의 1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수소를 이제 추출하기 위해서 이제 화석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천연 기술을 쓰게 되면은
천연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쓰게 되면은 탈탄소화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움직이는 배와 비행기를 사용하게 되면 또 여기에서 그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거는요, 30테라와트의 전력과 240테라와트시의 그 저장 능력, 그리고 10조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것이 있으면 충분히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마스터 플랜 파트 3에서 밝히고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다. 과거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었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수치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모든 산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테슬라 에너지 저장 사업은 2016년 이후 매년 65%씩 성장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 자동차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2026년, 2027년도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는 테슬라 에너지 사업이 테슬라 전기차 사업보다도 훨씬 더 큰 산업이 될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분야에서 성장 폭이 크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2천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고, 그 연간 1테라와트의 고정 스토리지를 배치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니켈과 리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자원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또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자원을 추출하게 되면 자원이 이제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이제 주요 자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특히 리튬 같은 경우도 이 정제를 하는 그런 기술을 일론 머스크가 또 개발을 했죠. 자연 친화적으로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경제성 있게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또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리튬 정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효율성이 늘어나고, 또 이제 배터리 재활용 등을 통해서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걱정하는 어떤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에너지 주요 자원은 이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큰 그림이 있고, 이걸 이루어 가기 위해서 또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는 테슬라의 큰 그림, 전 세계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겠다고 하는 큰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위해서 테슬라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차량을 조립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얹어서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1차원 선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아래 위로도 작업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작업자의 밀도가 44%가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공간 효율성이 30%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쭉 진행되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 안쪽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새로운 차세대 자동차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을 이제 아예 이제 완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래 위로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로봇이 이 공정에 활용이 될 수 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많은 차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제조 공정의 혁신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 공간이 40% 이상 이제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더 늘릴 수가 있고요. 그 단위당 생산량을 늘리면서 공장을 또 더 빠르게 건설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넥스트젠이라고 하는 차세대 전기차, 테슬라 모델 2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이제 모델 2, 2천만 원대 모델 2가 이제 만들려면 이러한 생산 공정 혁신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워 트레인 부분에서는 이제 75% 잡고 65% 가격이 더 저렴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영구자석 모터를 사용해서 휘토류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차세대 구동 장치를 설계했다라고 함으로써 휘토류 같은 경우가 이제 가격이 이제 비싸죠. 비싸게 되니까 이 휘토류를 쓰지 않고 다른 어떤 신소재를 통해서 이 파워트레인을 새로 이제 설계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이제 모델 2에서 이제 사용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세대 플랫폼을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제 그 컨트롤러를 그 테슬라가 직접 디자인하는 것을 앞으로는 100% 모든 것을 다 테슬라가 직접 설계하겠다. 그래야만 원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완전한 그 수직 통합을 통해서 이런 공급망을 테슬라가 원하는 대로 이제 운영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옵티머스는 테슬라가 하는 일 중에서 그 사람들의 이해가 가장 부족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에너지 산업과 같이 이 전기차 산업의 규모를 넘어설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자율주행 FSD가 거의 베타 버전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그동안 했던 이 노하우를 가지고 똑같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옵티머스에 그대로 설치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인공지능은 실제로 바퀴 위에 있는 그런 로봇이다. FSD는 그 바퀴 위에 있는 로봇이고 옵티머스는 다리 위에 있는 로봇이다. 그래서 똑같은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형태만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FSD에서 이 테슬라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옵티머스에서도 똑같이 성공을 할 거다. 왜냐면 똑같은 시스템이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 AI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이제 테슬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테슬라가 이제 슈퍼차저를 그 테슬라 이외의 차량에 또 개방을 하라라고 지금 최근에 그 바이든 정부에서 요구를 했죠. 그래서 유럽 슈퍼차저의 그 50% 이상을 그 다른 전기 자동차에 이제 개방을 했고, 이제 북미에서도 처음 이제 10개의 그 슈퍼차저 사이트를 다른 전기 자동차에 이제 개방을 했는데, 순차적으로 이제 개방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바이든 정부로부터 이제 보조금을 받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슬라 업계의 표준이 되다라고 해서 그 바이든 정부의 주요 그 고위 관리들이죠. 그래서 예상과 정책을 담당하는 이 관리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톰주가 나오게 됩니다. 이 톰주가 지금 테슬라 2인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생산 판매와 배송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글로벌 물류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기가 상하이 공장을 짓 때 이 톰주가 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기가 상하이를 이제 9개월 만에 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에도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향후 이제 멕시코에 기가 팩토리 지을 때 톰주가 똑같이 중국에서의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더 빠른 시간에 기가 멕시코를 지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이제 총 생산 대수가 이제 400만 대로 달성이 될 것을 굉장히 미리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프레몬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공장이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GM과 이전에 사용하던 그 회사에서 다 중요한 그런 설비들은 다 가져가 버려서 완전히 이제 프레몬트가 이제 폐허가 된 그런 영상을 제가 또 보여드렸는데요. 그걸 이제 다시 공장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프레몬트를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지만 이것을 자재 흐름을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모든 단일 고장 지점을 제거해서 생산량을 높이고 노동 시간을 줄이는데 또 이런 톰주가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2170 그 배터리에서 4680 배터리 셀로 만들면서 이제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원가가 훨씬 더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공장 설치 공간과 그 공장의 또 부피를 5배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원가를 많이 줄였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프레몬트와 텍사스에서는 4680 배터리 셀을 지금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가 네바다에서 4680 배터리 셀을 짓기 위한 추가 시설을 짓겠다. 대용량 아주 큰 공장을 짓겠다. 시설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프리몬트의 경험과 텍사스에서의 그 파일럿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기가 네바다에서 이를 이용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통합된 그 설계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제품 제조, 공정, 장비 설계라고 하는 이 모든 그 설계팀이 동시에 모여가지고 이 효율을 극대화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라스롭에 있는 메가팩토리에서는 6세대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 50개국에 걸쳐서 16기가와트 이상의 그 산업 및 주거용 제품을 이제 배치를 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간 평균 뭐 60% 이상 그 높은 이제 성장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파워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슈퍼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발전된 이제 파워팩 그리고 파워월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파워월 2, 파워팩 2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발전된 것이 바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메가팩입니다. 그리고 파워월 2에서 조금 더 발전된 파워월 플러스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돼서 그 메가팩 2, 그 다음에 2XL이죠. 그리고 향후에 2023년에도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은 실제로 이 테슬라는요, 에너지 스토리지 그 구축의 대규모 성장의 시작점에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사업이, 에너지 비즈니스가 성장을 할 텐데, 지금 위치가 어디다? 바로 여기다. 그래서 바로 이 대규모 성장의 시작점이 있고, 앞으로는 자동차 산업보다도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용 측면에서 보면 모델 3를 처음에 이제 생산하던 것보다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원가를 똑같은 제품을 만들면서도 30% 이상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용 절감은 단지 한 곳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의 비용 절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비용 절감에는 묘책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전체 설계에서부터 모든 마지막 공정까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모델 S와 X 플랫폼에서 모델 3와 Y 플랫폼으로 올 때 비용을 50% 이제 줄이게 됨으로써 훨씬 어포더블한 그 차를 만들게 돼서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을 완성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그 차세대 플랫폼으로 갈 때는 거기에서 비용에 다시 이제 50%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야 2천만 원대 이제 차량이 나오게 되니까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측면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야만이 그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그 제품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고객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제 이뤄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이것은 과거에 그 모델 T를 대량 생산했던 이 헨리 포드의 사례에서 그대로 이제 배워온 점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스터 플랜에 다시 또 연결을 해서 제품 비용을 선형적으로 절감하면서 그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것이 100년 전에 그 헨리 포드의 모델 T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마차 문화에서 자동차 문화로 바꾼 그 사례와 똑같은 형태의 혁신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운용 비용도 굉장히 많이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018년부터 그 남객 기준으로 봤을 때 운영 비용은 이제 매출의 60%, 납품 차량 기준으로는 75% 절감했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그 엄청난 그 운영 비용을 절감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제성 향상을 시키게 되면 이제 규모를 더 늘릴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금을 발생시키게 되면 또 다른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규모를 늘리게 되면 비용을 줄이고 또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현금이 발생하면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큰 의제를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와 그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오늘 긴 내용이지만 이게 빠른 시간에 좀 요약을 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테슬라 마스터 플랜은 지금까지는 에너지 사업과 이 자동차 산업이었지만 앞으로는 이 영역에서 더 이제 확장하겠죠. 히트펌프라든지 이제 산업용이라든지 배와 선박이라는 부분에까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모든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크게 5가지 영역까지도 이제 테슬라가 진출할 수도 있다. 사업 영역 확장할 수도 있다라는 걸 오늘 테슬라 마스터 플랜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그 다음 그 기가팩토리는 그 멕시코에서 짓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멕시코에서 아마도 그 모델 2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운영 비용을 지금 모델 3와 모델 Y 플랫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50%더 절감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이제 수요층이 폭넓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 이제 넓어지게 되고, 특히 에너지 비즈니스에서도 어, 매년 이제 65%의 연평균 성장률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2025년, 2026년도가 되면 이 에너지 비즈니스도 자동차 산업보다 훨씬 더 이제 커지게 되고, 특히 이제 그 로봇이 공정에 들어오게 되면서 원가를 훨씬 더 줄이고, 그리고 이 로봇이 그 생산 공장에 처음 이제 배치가 되고, 거기서 이제 스스로 이제 훈련을 하겠죠. 트레이닝 하게 돼서 조금 더 이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2030년 정도에는 일반 뭐 가정이나 회사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출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테슬라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그 전환이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테슬라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